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니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충주 신호부가 도마에게 거두어져 혈기되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신호부가 여러 귀살대원들을 살해하고 하연의 혈기들을 전부 흡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성에 도착을 하게 된 신호부. 그곳에는 여러 상현의 혈기들이 모여 있었고 신호부는 그 상현들을 보고 확실히 이자들은 하얀의 혈기들과 달리 확실하게 강한 존재들이다 라고 느껴 이번에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잠자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상현삼 아카자에게 친근하게 인사했는데 아카자는 그런 도우마에게 친한 척하지 말고 꺼지라면서 쌀쌀맞게 울었죠. 그의 신호부는 감히 상현삼 주제에 상현이인 도우마에게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며 부글부글 끓었는데 도우마는 그저 웃으며 그런 아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상현의 혈기들도 왠지 도우마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도우마가 모두에게 친근함을 보였지만 무시하곤 했죠. 신호부는 자신의 구원자이자 혈기들 중에서 끝발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한 도우마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장이 등장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상현 혈기가 귀할때에 의해 쓰러졌다며 열받아 했고 상현 6의 자리는 이번에 그 원수를 갚은 하연이의 신호부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며 하연이라는 자리는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죠. 신호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속마음으로는 어서 빨리 도마를 무시하는 이 상현 녀석들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자인이 신호부에게 저주를 발동하며 몸에 고통을 줬고 지금 이렇게 귀살대와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현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건 삼가하거라 라고 했죠. 신호부는 자신의 생각이 읽혔다는 것과 무자인에게 언제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끼며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생근학교로 돌아가게 된 도마 신호부. 신호부는 도마에게 어째서 당신보다 낮은 계급의 다른 상현의 혈기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거냐고 했고 도마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특히 아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상현의 자리에 있다가 나에게 패배의 자리를 뺏겨 항상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했죠. 신호부는 그래도 뭔가 열이 받는다고 했고 도마님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여자들을 뜯어먹으면서 아무래도 나는 교주다 보니까 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 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인간들이나 죽여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신호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무한열차였습니다. 전 하연이 렘무가 열차에서 사람들을 재워놓은 뒤 납치해 잡아온 걸로 재미를 쏠쏠하게 봤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죠. 한 번에 모든 승객들을 도구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신 열차 운행을 안 할 수도 있게 적당히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열차 전체에 수면양을 뿌려놓았고 승객들이 모두 잠에 들자 신호부는 돌아다니며 잡아먹을 인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 귀할때 대원복을 입은 사내를 발견하게 되었고 신호부는 칼을 빼어 그 남자를 암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살기를 느낀 표주로는 눈을 번쩍 떴고 신호부의 칼을 전했습니다. 신호부는 수면양을 살기만으로 깨어내다니 대단한 실력자? 주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열차 안에서 표주로 한바탕 갈부림이 시작되었죠. 표주로는 승객들이 싸움에 휘말릴까봐 좁은 반경의 공격만 했고 신호부는 조용히 인간을 잡아먹기는 글렀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혈기술 독해를 시연해 열차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주로가 이대로 가다가 승객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염회복을 써서 자신이 있던 열차를 잘라 탈선시켜버렸고 신호부를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신호부는 저런 무식한 녀석은 뭐냐며 당황했고 표로는 인간들을 무자비하게 도구로 희생시키려고 한 너를 용서할 수 없다며 신호부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신호부는 표주로의 하야메오 공격을 칼로 막아냈지만 엄청난 파워에 밀려 멀리 날아가 나뒹굴었고 완력에서는 자신이 밀린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자신이 원거리에서는 확실하게 뛰어나게 동나비로 표주로를 견제하며 틈을 노렸습니다. 표주로는 신호부의 동나비를 보고 다음에 위험하다는 생각에 하야메오브로 그 동나비들을 날려버린 데 집중했고 신호부는 그 틈을 노려 빠르게 표주로의 뒤쪽으로 날아올라 후방을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바람의 호 검술이 신호부의 칼을 쳐냈고 신호부는 튕겨 나갔습니다. 신호부는 뭐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풍주 사내미가 있었고 역시 갑자기 잠이 들었던 게 혈기지셨구나 라고 했죠. 큐주라 사내미는 무한열차에서 많은 승객들이 실종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원 몇 명도 사라졌기에 와본 곳이 없고
사이미는 시끄럽게 도시락을 먹방하고 있는 큐조를 피해 다른 칸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호부는 쳇, 엠무 녀석이 해놓은 짓들 때문에 귀할 때 큐들이 냄새를 맡고 2명이나 찾아온 것이었군 이라며 열받아 했죠. 그런데 지난번 오바나이와 텐겐을 상대할 때보다도 이들은 훨씬 더 강한 느낌이었고 체력도 풀이었기에 둘을 상대하기가 꽤나 힘들었습니다. 강력한 호흡을 구사하는 쿄조로와 사네미의 맹공격에 신호부는 일단 회피하는 것에 집중했고 어차피 혈기인 내가 체력으로는 앞서기에 조금 시간을 끌면서 이들이 지치기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신호부는 취한 듯한 기분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쿄조로와 사네미가 2명씩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사네미 웃으며 팔을 들어 보였죠. 그의 팔뚝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내 피는 희귀혈이라 냄새를 맡게 되면 취하게 된다 라고 웃었습니다. 신호부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인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대응책을 마련해오지 않은 상태였죠. 사네미와 쿄조로는 그 틈을 노려 신호부에게 뛰어와 각자의 호흡을 구사했고 신호부는 목이 베이는 것만 겨우겨우 막으며 몸 이곳저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신호부는 땅에 쓰러져 여전히 비틀거리는 상황, 인간들을 너무 얕봤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패배를 직감했죠. 사네미는 이곳으로 끝이다 라고 하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얼음창이 날아와 사네미를 공격했고 사네미는 몸을 틀어 그 얼음창을 받아친 후 신호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신호부짱한테 지금 뭐하는 짓들이지? 라고 하며 도우마가 걸어나왔고 쿄조로는 그에게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귀기에 흠칫 놀라다가 저건 위험하다 라는 생각에 곧바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화염의 옥을 날렸죠. 하지만 도우마가 철부채를 사용해 그 공격들을 전부 쳐낸 뒤 날려버렸고 쿄조로는 도우마가 부채를 휘두를 때 나온 얼음 결정들에 몸 곳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네미가 자신의 팔뚝의 피냄새로 도우마를 취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우마가 부채질을 하자 흐르던 피가 얼어버렸고 그 냄새는 도우마에게 닿지 않은 듯 했죠. 도우마는 계속해서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원거리 공격을 날렸고 사네미와 쿄조로는 그것들을 쳐내다가 도우마에게서 틈을 보여 그의 품 쪽으로 들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공격할 때쯤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져 도우마를 베지 못했죠. 쿄조로와 사네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고 입에서는 피가 역류해 흘러나왔습니다. 도우마는 씩 웃으며 너희처럼 호흡을 쓰는 검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은 도우마 주변에 냉기 열정들이 떠다니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도우마는 그들의 호흡이 막히자 다시 얼음창을 소환해 날렸고 호흡 없이 그 창들을 쳐내야 했기에 얼음창이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쿄조로가 사네미에게 내가 목숨을 건 최후의 비기를 써서 저 녀석의 주변에 있는 얼음들을 박살낼 테니 네가 그때 저 녀석의 목을 베라고 했죠. 그러면서 쿄조로는 화염의 오이 연옥을 씌어냈고 폐의 고통을 무릅쓰고 엄청난 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도우마는 호 최후의 불꽃인가요? 기대해보죠 라며 도발했고 쿄조로는 그대로 연옥으로 도우마의 얼음들을 녹여버리며 돌진해 도우마를 베어버렸죠. 하지만 도우마의 목까지는 베지 못한 상태 이 틈을 노려 사네미가 목을 베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사네미는 훌륭하다 쿄조로 라며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도우마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잊으셨나요? 라는 목소리와 함께 신호부가 빠른 속도로 사네미의 등 쪽을 찔러버렸고 사네미는 순간 엄청나게 어지러움이 몰려오며 바닥으로 추락했죠. 그때 도우마는 자신의 몸을 벤 쿄조로의 칼을 붙잡고 얼린 뒤 부러뜨려버렸고 철부채로 쿄조로를 쳐내 날려버렸습니다. 쿄조로의 몸은 이곳저곳이 얼어 동상이 걸렸고 무리한 호흡을 쓰느라 폐까지 괴사한 상태였죠. 사네미는 극심한 어지러움에 신호부가 여러 명으로 보였고 칼을 지팡이 삼아 겨우 서 있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신호부는 아까 당신의 피냄새를 맡고 느낀 어지러움을 구현해보려고 새로운 독을 조합해봤어요. 어떤가요? 고통스럽나요? 라며 웃었죠.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사네미에게 다가가 그래도 당신네들은 꽤나 위협적이었답니다 라며 칼로 심장을 찔렀고 그의 피를 흡수하며 사네미를 살해했습니다. 후 쓰러져 있는 쿄조로에 다가가 그의 심장에도 칼을 꽂아 넣었죠. 도우마는 시노부짱 다이조부 데스까? 라며 다가왔고 신호부는 자신을 또다시 위기에서 구해준 도우마를 보며 어떤 결심을 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생을 얻게 들어간 신호부와 도우마. 신호부는 저택에 있는 한 방에 어떤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카나와와 함께 어떤 혈기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죠. 신호부는 카나와에게 이들은 뭐냐고 묻자 이 혈기는 이곳 근처에서 귀살대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했는데 자신이 그 검사들을 모조리 죽이고 데리고 왔고 이 여자는 그 검사들과 떨어져서 귀살대 본부에 뭔가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질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어쩐지 네즈코를 보며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타구모사에서 봤던 그 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신호부는 네즈코를 자세히 보다 보니 뭔가 다른 혈기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과는 다른 게 느껴졌고 그녀에게서는 부자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곧바로 네즈코에 대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피는 다른 혈기의 혈기술을 태워버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죠.
신호부는 씩 웃었고 이 아이는 내 꿈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아이군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신호부는 카나오가 인질로 잡아온 기살대원 아오이에게 다가가 피할대 본부에 대한 정보를 말하라고 했고 아오이는 절대로 그럴 순 없다고 저항하자 죽진 않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독을 투여해 고문을 했죠. 아오이는 그에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고 피할대 본부 위치를 발설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의 역시 신호부 짱이라며 지금껏 그 어떤 혈기들도 해내지 못한 피할대 본부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당장 그곳에 쳐들어가자고 했죠. 그런데 신호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조금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호부는 상현우 교코와 상현사 한탱구에게 찾아가 피할대 위치를 알아냈는데 아무래도 당신들이 나보다 강하니 그곳에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했고 그들은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피할대를 괴멸 후 부장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고 좋아했죠. 신호부는 지금의 상인들의 특성상 자신들은 피할대 검사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상현사 마카자나 상현일 코코시보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쳐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마는 그럼 그 공을 전부 걔네한테 뺏게 될 텐데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저에게 다 생각이 있답니다 라고 여유를 부렸죠. 도우마는 그게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웃으며 저는 지금부터 도마 당신을 혈기의 왕으로 만들겠어요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원수지간이었던 신호부와 도마가 한편이 되어 사이코 케미를 보여주고 피살대와 무잔을 적으로 두게 되는 과감한 전개를 짜보려고 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